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역사 왜곡 논란으로 유족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의 여순 특별법 개정 공동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수산식품의 가공부터 유통, 수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단지를 조성합니다. 수산식품 경쟁력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순천시와 순천대가 전남 동부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74%가 전남도의 의대 공모를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도는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노조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노조 전임비를 달라며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은 공동공약으로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역사 왜곡 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조사 전문 인력이 3명밖에 되지 않아 이례적으로 보고서 작성을 외부 용역에 맡긴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용역 과제 문서에는 반란, 공산주의 혁명 전략, 소영웅주의 등 왜곡된 단어들이 게시돼 희생자 유족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 28일 전남 동부권 피해 현장 확인에 나선 기획단원 9명은 역사 왜곡 중단과 기획단 해체를 요구하는 유족들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끝내 유족과의 한마디 소통은 없었습니다.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향한 유족들의 반감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우리 유족들과 시민사회가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여순위원회 활동에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또 곳곳에서 여순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22대 국회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필요하다면 특별 감사를 통해서라도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잡는 22대 국회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의 공동공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후보 시절 여순사건위원회 운영 문제를 개선할 특별법 개정과 진상조사 보고서 용역 중단을 약속했던 상황. 그래서인지 당선 직후부터 여순사건 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도 후방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위원장은 동부권에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주철현 의원이 맡았습니다. 주 의원은 여순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기한 종료가 5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돼야만 특별법 개정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게는 한두 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로서는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저희가 이제 여순 특위에 좀 넣어서 정부의 업무 보고 현안 질의 시작으로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고요. 결국은 법을 바꿔서 임명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을 해서 기획단을 재구성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명시된 조사기한 마감이 5개월 남짓한 상황에서 정부가 인정한 최종 피해 건수는 전체의 7.6%에 그쳤습니다.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역사 왜곡 논란으로 유족들의 분노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절실함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목포시가 수산식품의 가공부터 유통, 수출까지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합니다.
수산식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목포 대양산단 일대입니다. 공터에서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김을 비롯한 각종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지원할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지난 1월부터 공사에 돌입한 겁니다. 대양산단은 바다와 맞닿아 있어 수출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는 지역. 목포시는 이런 점을 활용해 수산물 생산과 가공, 수출까지 책임지는 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건립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치고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클러스터 1호 사업으로 민선 6기 때 유치한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수산물의 최대 집산지인데요. 가공, 유통, 수출까지 모든 기능을 하기 위해서 수출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산식품 수출단지의 규모는 지상 4, 5층 정도의 2개 동이 건립될 예정. 이곳에는 수산물 가공시설과 연구시설은 물론 해외 바이어들의 산지 거래가 이루어질 국제 김 거래소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미 국내 업체 36곳이 입주 의향을 밝힐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사업비 1,100억 원 정도의 수산식품 단지는 이르면 내년 12월쯤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완성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00명의 고용 창출과 2천억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할 것입니다. 수산식품 브랜드화 및 고품질 수산식품을 개발하고 수산식품 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우리 지역 수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전남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지만 가공률은 26%대로 저조한 편.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수산물 가공과 해외 판로 확보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순천시와 순천대가 추진한 전남도 의대 공모 관련 여론조사 결과 74%가 불신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전남도가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동서부권의 갈등만 더욱 조장할 뿐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든 도민이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일부 문항의 답변이 서로 모순되거나 뻔히 예상되는 답변을 유도해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경찰이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와 노조원 등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은 이들이 공사 현장을 찾아가 건설사를 상대로 이른바 노조 전임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소속 노조원을 채용해 줄 것을 강요한 뒤 거절하면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문제 삼아 금품을 갈취했다고 판단하고 공갈 혐의 등을 적용해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하면 업무를 하지 않아도 노조 전임비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건설 현장은 대부분 고용이 불안정한 만큼 관행처럼 전임비를 요구하거나 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 무조건 처벌만 하는 건 부당하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입니다. 올해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서는 지역 소멸 문제와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학생이 줄어 문을 닫고 있는 경남 도내학교의 현실과 지역의 노력까지 함께 짚어봅니다. LG엘로비전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이 꽉 찼던 교실 모습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빨라지는 소멸의 시계 사실 멈출 수는 없죠. 지금 경남의 학교 풍경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사라지기 전에 잊히기 전에 애쓰고 있는 지역의 노력도 함께 조명합니다.
김해시 한림면 가산마을에 유일했던 학교. 한림초등학교 가산분교는 15년 전 졸업생 3명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 반에 60명씩 6학급, 전교생 300명이 넘는 때도 있었습니다. 참 잘 나갈 때는 이 학교에만 운영 잘 될 때는 그거로 이랬는데 밤 되면 뭐 그만 이러고 안 좋지. 이거 뭐 살리려고 해보이 되지도 안 하고 뭐 학생 수도 그거 하고 그러니까 뭐. 경상남도는 인구 절벽 앞에 바짝 서 있습니다. 2024년 경남의 초등학교 입학생은 2만 3천여 명. 지난해보다 약 3,400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오는 2026년이면 10,000명대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경남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군. 이곳 화정면에만 무려 4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 화정초등학교만 남았습니다. 두 학년을 합쳐도 겨우 3명. 3학년과 4학년, 5학년과 6학년이 복식 학급으로 운영됩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는 정말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작은 학교를 가급적이면 살려서 지방의 학교를 두려고 노력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학교, 마냥 손을 놓고 있진 않습니다. 작은 학교는 교실 재구조화 사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학생들은 행복을 먹고 자랍니다. 부산에서는 반에 친구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친구들이 적어서 친구들하고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학용품도 사주시고 가방도 사주시고 하니까 좋고요. 언니 오빠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서 화정초등학교가 난 좋습니다. 인생에서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첫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출발선인 학교. 지역 소멸 위기 속에 학교는 마을의 존재 이유입니다. 마을이 살려면 학교가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을의 아이들 웃음소리가 나고 학교가 좀 살아있으면 그 지역의 마을도 좀 존재가 오래가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상남도 교육청은 전교생 60명 이하인 초등학교를 작은 학교로 이름 짓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 속 지역의 작은 학교는 다양한 모습으로 교육의 변화를 꿈꾸고 있는데요. 경상남도 교육청 박영선 초등교육과장을 엘젤로비전 미니 인터뷰로 만나봅니다. 교육청과 도청과 또 지자체 그리고 LH가 임대주택도 짓고 정주 환경도 좀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고성의 영호초등학교부터 남해의 상주초등학교까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10개 학교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학생 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그곳에 정주하고 있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좀 더 지원하고 학교마다 제비가를 내는 학교의 특색교육 활동도 더 강화를 하고 또 교실 재구조화 사업 등 이 3가지 트라이앵글 정책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찾아가고 싶은 작은 학교 또 머무르고 싶은 작은 학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미래 학교의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